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여러분만을 위한 마요르카 3박 4일 탐험 한번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행 블로그, 또 생생한 리뷰, 심도 깊은 논문, 맛집 가이드, 그리고 공식 관광 정보까지 정말 다양했는데요.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알찬 여정을 위한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2025년 9월 2일 화요일인데 지금 팔마 날씨가 딱 좋네요. 27도에 구름 조금 낀 쾌적한 날씨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마요르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목표는 그 방대한 정보 속에서 여러분의 3박 4일 마요르카 일정에 딱 필요한 알맹이만 골라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효율적이면서도 또 마요르카의 진짜 매력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취향과 관심사에 딱 맞춰서요. 좋습니다. 팔마 도착부터 떠나는 날까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짚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첫날 팔마 공항에 딱 내리시면 역시 팔마 시내 탐험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마요르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역시 팔마 대성당 아니겠어요? 많은 자료에서 이구동성으로 여기를 첫 손에 꼽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특히 한 블로그 팁이 재밌었는데 그 인파를 피해서 진짜 멋진 인생샷을 남기려면요. 해 뜨기 한 30분 전, 그때 가는 게 비결이래요. 아, 일찍 가야 하는군요. 팔마대 성당은 뭐 그 자체로도 정말 대단하죠. 고딕 건축의 정수고 또 역사가 느껴지는 곳이니까요. 네. 건축이나 역사에 관심 많으신 여러분께는 정말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거예요.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오디오 가이드 같은 걸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추천합니다. 흥미로운 게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학술 논문을 보니까요. 마요르카 대성당이 꽤 일찍부터, 그러니까 1905년부터 방문객 안내 시스템을 고민했다고 해요. 와, 1905년이요. 생각보다 엄청 오래됐네요. 그렇죠. 지금은 당연히 멀티미디어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고요. 요즘은 앱으로 된 오디오 가이드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최근 리뷰들을 보니까 팔마 시내용 셀프 가이드 오디오 투어 앱이 꽤 다양하더라고요. 가격은 보통 뭐 한 7달러에서 11달러 이상 정도 하고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투어 시간은 짧게는 한 45분짜리도 있고 길게는 3시간까지도 있더라고요. 오, 선택폭이 넓네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 지도나 GPS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편리하고 무엇보다 좋은 건 내 속도에 맞춰서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게 진짜 중요하죠. 막 따라다니기 바쁘면 제대로 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당만 보고 가기엔 팔마에 아기자기한 매력이 또 너무 많잖아요. 성당 주변 구시가지 걸어보는 건 어때요? 아, 그럼요. 꼭 그래야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역시 스페인 광장의 활기찬 분위기, 네네. 또 에디피시 카사사야스 같은 독특한 건물들, 그리고 전망 좋기로 유명한 벨베르 성. 벨베르성, 전망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탁 트여서 시원하죠. 그리고 또 역사가 느껴지는 아랍 목욕탕 유적이나 고딕 양식의 옛 상업거래소, 로나도 빼놓을 수 없고요. 로마요. 거긴 뭐 하는 곳이었어요? 옛날에 상인들이 모여서 거래하던 곳인데 건물이 아주 아름다워요. 그리고 신선한 식재료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올리바르 시장, 또 활기 넘치는 마요르 광장 같은 곳들이 주요 스팟으로 꼽히더라고요. 야, 정말 많네요. 길 잃기 땅 쫓기는데요. 하하,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킹덤 오브 마요라카 같은 앱을 보면 대성당에서 시작해서 로나, 거쳐서 드라사나 광장으로 이어지는 추천 경로 같은 걸 제시해주기도 해요. 그런 걸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죠. 아, 그런 앱이 길잡이 역할도 해주는군요. 네. 근데 이런 앱 기반 오디오 가이드, 써보신 분들 평가는 좀 어떤가요? 장점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리뷰나 연구 자료를 보면 장점으로는 역시나 유연성,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속도대로 둘러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을 많이들 꼽으세요. 근데 단점은요? 단점으로는 내용이 조금 피상적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가끔 길 안내가 좀 부정확할 때가 있다는 후기도 있었어요. 아, 길 안내가 부정확하면 좀 곤란한데? 네. 그래서 미리 투어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놓고 헤드폰 잘 챙기고 특히 휴대폰 배터리, 보조 배터리까지 든든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앱 쓰다가 배터리 나가면 정말 난감하니까요. 네. 그리고 뭐 스마트 가이드 같은 다른 앱들도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 그리고 접근성 관련해서 어브롯 가이드 투어는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필요한 분들께는 중요한 정보겠죠. 오, 그런 정보까지. 세심하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둘째 날로 넘어가 볼까요? 이날은 렌터카를 빌려서 팔마 외곽으로 좀 나가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레딧 같은 커뮤니티 글 보니까 마요르카는 그 도로 자체가 여행의 일부다. 뭐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세를라 데 트라문타나 산맥 드라이브 코스는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죠. 와, 이름만 들어도 멋있는데요. 네, 풍경은 정말 숨막힐 듯이 아름다운데요. 동시에 이게 360도 급커브가 막 이뤄지는 아찔한 절벽도로 구간도 꽤 있어요. 360도 커브요. 어우. 네, 그래서 운전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다들 강조하더라고요. 그럼 렌터카 빌릴 때 주의할 점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좀 드릴게요. 우선 보험. 이건 많은 분들이 타이어랑 유리까지 전부 커버되는 풀 커버 옵션으로 꼭 들라고 하세요. 아, 풀커버? 산길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대부분 그냥 휴대폰 앱 쓰시면 되는데 구글맵이나 웨이즈 많이들 쓰시고요. 네. 다만한 블로그 후기를 보니까 급커브 구간 경고 같은 건 애플맵이 좀 더 정확했다는 의견도 있긴 했어요. 참고 정도 하시면 좋겠네요. 애플맵이요? 오호. 주차는요? 산길 같은 데는 주차하기 어렵지 않나요? 네, 주차는 꼭 지정된 구역이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하고요. 절대 아무데나 되시면 안 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심하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운전 방향은 괜찮나요? 아, 네. 스페인은 우리나라랑 똑같이 운전석이 왼쪽에 있어서 그건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럼 그 유명한 트라문타나 드라이브 추천 코스가 있을까요?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보통 팔마에서 출발해서 발데모사, 데이아, 소이에르 이렇게 쭉 거쳐서 다시 팔마로 돌아오는 원형 코스예요. 발데모사, 데이아, 소에르 이름들이 다 예쁘네요. 그렇죠. 발데모사는 특히 쇼팽이랑 조르주 상드가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아, 맞다. 그 이야기 들었어요. 네. 돌로 지어진 집들이랑 아기자기한 골목길이 정말 예쁘다고 여러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에서 막 극찬을 하더라고요. 분위기 있겠네요. 데이아랑 소에르는요? 데이아는 예술가들이 많이 찾고 사랑했던 마을로 알려져 있고요. 소에르도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이 코스는 뭔가 역사, 문화, 자연 풍경 다 즐길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하는 걸 즐기시는 그런 학습자 성향의 여러분께는 정말 매력적인 코스일 거예요. 가이드 투어도 있겠지만 직접 운전하면 더 좋겠죠. 물론이죠. 가이드 투어도 좋지만 직접 운전하면 내가 마음에 드는 곳에서 눈치 안 보고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잖아요. 그 유연성이 가장 큰 장점이죠. 맞아요, 맞아요. 내 페이스대로. 네. 다만 발데모사나 소에르처럼 워낙 인기 있는 마을들은 주차 공간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일 수 있다는 거, 이건 좀 미리 각오하셔야 해요. 아, 주차 대란. 네. 아까 다른 자료 얘기하면서 칼로데스 모로 해변 주차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런 유명 관광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자, 그럼 이제 3일차. 이날은 마요르카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해변과 맛있는 음식을 즐겨봐야죠. 그렇죠. 빠질 수 없죠. 유튜브 영상에서 본 칼로데스모로 해변. 와, 정말 물 색깔이 비현실적이던데요. 네,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근데 그만큼 특히 성수기에는 사람이 정말 많아서 발 디딜 틈도 없다는 후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너무 붐비는 건 좀 그런데. 네, 그래서 좀 더 한적한 걸 원하시면 다른 해변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하이킹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하이킹이요? 마요르카에서 하이킹하기 좋은 곳도 있나요? 그럼요. 레딧 하이킹 커뮤니티 보니까 산 엘름 근처에 라트라파라는 유적지 하이킹 코스가 있대요. 거기서 산 드라고네라 섬을 보는 풍경이 아주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오, 섬을 조망하는 하이킹이라 멋진데요? 네. 아니면 GR221이라고 꽤 유명한 장거리 트레일이 있는데 그 코스 일부만 걸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산장 지원도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산장 지원까지 생각보다 트레이킹 인프라가 잘 되어 있네요. 좀 더 색다른 건 없을까요? 좀 더 모험을 원하시면 포르토 크리스토의 동굴 탐험은 어떠세요? 동굴 탐험이요? 네. 한 블로그 후기를 봤는데 동굴 안쪽 바닷물 푸른 빛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와, 신비롭겠다. 사진이나 영상 잘 찍으려면 준비 좀 해야겠네요. 맞아요. 관광 렌즈나 4K 영상 촬영 장비 챙겨가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건 안전한 문제인데 여행자 보험 될 때 스포츠나 액티비티 관련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아, 맞네요. 동굴 탐험은 액티비티니까 보험 체크 필수. 네.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사운더스케이프라고
우리말로는 소리 풍경 정도 될 텐데요. 소리 풍경이요? 네. 한 학술 자료에서도 언급된 개념인데 우리가 있는 장소의 소리가 우리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해변에서 듣는 그 파도 소리, 새소리가 팔마 시내의 복작복작한 소음과 어떻게 다른 느낌을 주는지, 이런 소리의 대비가 여러분의 마요르카 경험을 어떻게 더 다채롭게 만드는지 한번 느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여행하면서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거. 그렇죠. 자, 이제 그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드디어 기대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사를 보니까 마요르카가 요즘 미식 여행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대요. 오, 정말요? 어떤 음식들을 꼭 먹어봐야 할까요? 꼭 맛봐야 할 현지 특선 요리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엔사이마다. 이건 꼭 드셔보셔야 해요. 엔사이마다? 그 빵 아니에요? 소용돌이 모양? 맞아요. 그 달콤한 페이스트리. 아침이나 간식으로 아주 인기죠. 기사에서는 포르네테 델라 소카라는 유명 빵집 이름도 딱 언급했더라고요. 오, 빵집 이름까지 체크해둬야겠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소브라사다. 이건 파프리카를 넣어서 만든 건데 소시지인데 엄청 부드러운 질감이에요. 빵에 발라 먹기도 하고요. 소브라사다. 이름이 특이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코카는 올리브 오일 넣고 만든 얇고 바삭한 플랫브레드고요. 롱게는 팔마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바게트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간편하게 먹기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플로르 데살 데스트랭크. 이건 마요르카 소금 호수에서 나는 최상급 철일염인데요. 소금이요? 네, 요리 맛도 살려주지만 기념품으로 사가기에도 아주 좋아요. 포장도 예쁘고요. 와, 듣기만 해도 막 침이 고이는데요. 그럼 이런 맛있는 음식들 어디 가서 먹어야 실패 없을까요? 맛집 정보. 네, 중요하죠. 트립 모먼트 잔료들을 제가 샅샅이 뒤져봤는데요. 정말 옵션이 많더라고요. 오, 기대되는데요? 우선 좀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싶다 하시면 리뷰 좋은 곳으로 일 파라디조, 라 포르탈레자 같은 곳들이 언급됐고요. 분위기 맞지. 네, 그리고 좀 더 현지 느낌 나는 전통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메선 칸페드로가 꾸준히 추천되고요. 카페 칸토니의 오징어 요리랑 새끼 돼지구이, 이게 아주 맛있다는 편이 많아요. 새끼 돼지구이, 그거 스페인 요리 아닌가요? 맞아요. 코코니오 아사도라고 하죠. 겉바속 쪽의 대명사. 그거 꼭 먹어봐야겠네요. 타파스는요? 스페인 하면 또 타파스잖아요. 그렇죠. 타파스 맛집으로는 엘카미노나 엘가토 로코가 자주 보이더라고요. 엘카미노, 엘가토로코. 기억해둬야지.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 좋아하시면 굴 같은 거 파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을 거고요. 오, 굴 좋아요. 좀 더 가볍게 먹을 만한 걸로는 메렌데로 미뇨네스라는 곳의 샌드위치나 야오야오 풀어준 요거트도 괜찮다는 평이 있었어요. 야오야오 요거트, 그거 맛있죠? 네. 그리고 의외로 글루텐 프리 옵션을 제공하는 식당도 꽤 많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와, 글루틴 프리까지 세심한데요. 물론 올리바르 시장 같은 현지 시장에 직접 가서 구경하면서 이것저것 사 먹는 재미도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아, 시장 구경 너무 좋죠. 활기차고. 그렇죠. 좀 더 체계적으로 미식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바이푸드라는 플랫폼에서 소개하는 프라이빗 푸드 투어도 있어요. 프라이빗 푸드 투어, 그건 뭐예요? 한 3시간 정도 현지 가이드랑 같이 다니면서 10가지 정도 현지 음식을 맛보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에스 발로아르드 박물관, 전망대나 소리베라 지역 같은 명소도 들르고요. 오, 가이드랑 같이 다니면서 먹는 거네요. 네. 가격대는 좀 있어요. 264달러 이상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개인 맞춤형으로 좀 더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가격이 좀 있긴 하네요.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사에 나온 음식 리스트랑 트립모먼트 같은 리뷰 사이트 정보들을 잘 조합해서 여러분만의 미식 탐험 루트를 직접 짜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아, 그것도 좋겠네요. 내가 직접 만드는 맛집 투어. 네. 특히 학습자 성향의 여러분이라면 그런 계획 세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실 수도 있고요. 맞아요. 자,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마지막 4일차입니다. 이날은 이제 떠나야 하니까 좀 여유롭게 보내는 게 좋겠죠? 그렇죠.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요. 지난 3일 동안 다니다가 여기 정말 좋았다 하는 곳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쉬움을 달래는 거죠. 아니면 기념품 쇼핑? 아까 말씀하신 그 플로르 데살 소금 같은 거? 그런 특별한 기념품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고요. 그렇죠. 선물용으로도 좋고 내가 쓰기에도 좋고.
아니면 그 공식 관광 사이트 보니까 팔마 해안 산책로가 최근에 새롭게 단장됐다고 하던데 거길 그냥 쭉 걸으면서 마지막 마요르카의 공기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아, 너무 좋은 마무리인데요. 여유롭게 산책하면서 여행 정리하는 시간. 네. 자, 그럼 이제 총정리를 좀 해볼까요? 3박 4일 마요르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핵심 실용 정보들 딱딱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간결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여행 시기. 지금이 9월 초인데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9월은 날씨가 정말 좋아요. 여행하기 딱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중요하죠. 둘째, 교통수단. 팔마 시내만 볼 거면 도보나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하지만 트라문타나 산맥처럼 외곽으로 나가려면 렌터카가 확실히 편해요. 네, 근데 운전 조심해야 하고 주차도 신경 써야 하고요. 맞습니다. 그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팔마 시내는 그냥 걷거나 버스 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셋째는 숙소겠죠? 네, 숙소. 저렴하게 가려면 레딧에서 BOC 호스텔 같은 곳이 언급됐었고 좀 더 분위기 있는 부티크 호텔을 원하시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사에 나온 칼라트라바 메디테레이니언 하우스 같은 것도 있고요. 예약할 때 프로모션 코드 같은 거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아, 프로모션 코드? 꿀팁이네요. 넷째, 통신. 요즘은 eSIM 많이 쓰시죠? 미리 준비해 가면 데이터 걱정 없이 편하다고 하고요. 특히 저희가 오늘 얘기한 앱 기반 오디오 가이드나 내비게이션 쓰시려면 데이터 중요하니까 로밍을 하시든 현지 유심을 사시든 아니면 와이파이 잘 되는 곳을 찾으시든 미리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쵸. 데이터 없으면 앱도 무용지물이니까. 다섯째, 오디오 가이드 활용법. 셀프 가이드 투어. 분명 편리하고 유익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컨텐츠 깊이나 길 안내 정확도 면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다는 점. 네, 기대치를 너무 높이면 안 되겠네요. 네, 오프라인 지도 되는지, GPS 잘 잡히는지, 언어 지원은 어떤지, 가격, 휠체어 접근성 같은 걸 꼼꼼히 비교해서 고르시고요. 쓰기 전에는 꼭 컨텐츠 미리 다운로드 받고 헤드폰이랑 보조 배터리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준비물 체크. 마지막으로 보험.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렌터카는 무조건 풀커버로 드시고요. 혹시 동굴 탐험 같은 액티비티 하실 거면 여행자 보험에 관련 특약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안전 제일.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말 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함께 그려본 3박 4일 마요르카 여정 어떠셨나요? 팔마의 그 오래된 골목길의 매력부터 트라문타나 산맥의 장엄함, 눈부시게 푸른 바다, 그리고 입맛 돋우는 맛있는 음식까지 이 모든 경험들을 여러분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춰서 자유롭게 엮어낼 수 있다는 점.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마요르카가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아주 다채롭고 깊이 있는 매력을 가진 곳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정확합니다. 특히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처럼 새로운 곳을 배우고 경험하길 즐기시는 그런 학습자 성향의 여러분이라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오디오 가이드나 추천 경로 같은 정보를 잘 활용해서 계획적으로 섬을 탐험하는 그런 즐거움도 누리시고요. 네. 동시에 그냥 걷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예쁜 골목길이라든지 현지 카페에서 만나는 작은 여유 같은 그런 즉흥적인 기쁨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균형이 중요하죠. 계획과 즉흥의 조화? 좋네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마요르카가 2025년 론리 플래닛 최고 여행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정말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과잉 관광 문제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우려나 목소리도 있다는 내용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있었어요. 레딧이나 공식 사이트 언급 등에서요. 아, 오버투어리즘 문제? 네. 이 점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현명한 여행자로서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섬의 고유한 매력을 존중하면서 또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동시에 지역사회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즐기는 여행을 넘어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여행에 대한 고민이네요. 맞습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요르카 여행 계획에 잠시나마 이런 고민을 더해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마무리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마요르카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요르카 여행을 더욱 특별하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